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8번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이번에도 이제 연력학생 1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갖고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뭐 오픈 시스템이냐, 클로우즈 시스템이냐,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냐. 그래서 어떻게 물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제 내부 에너지가 Q, 그러니까 클로우즈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Q였죠. 그래서 델타 U는 QV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정 압력에서 그래서 부피가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웍이 발생하고, 그래서 U는 Q 플러스 W인데 W가 0이 아닌 경우에 이제 상태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 갖고 우리가 엔탈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엔탈피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제 열들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열들이 어떻게 출입하고 나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글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서모케미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서는 이걸 열화학이라고 했었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보면은 화학 반응 과정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열화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에 의해 공급되거나 버려지는 에너지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자들은 시스템에 출입하는 이제 열에 관심이 있고, 이게 웍으로 관심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계공학 같은 사람들은 힛에 출입하는 거는 관심이 있지만 웍은 서라운딩 쪽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요 앞 시간에 이제 인터널 에너지랑 엔탈피 얘기를 하면서 델타 U는 QV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피에서 에디셔널 웍이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일이 없다고 하면, 일렉트릭 웍 같은 게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부피가 변하고 대신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델타 H는 QP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얘도 똑같이 어디셔널 웍이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쪽으로 힛이 공급되면 흡열 과정이고, 반대로 나가면은 발열 과정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정 부피이건 아니면은 일정 압력인 거네 상관없이 똑같다 그랬죠. 부호는 서라운딩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흡열, 나가면 발열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웍이 있거나 없거나를 따져갖고, 웍이 없으면은 U를 표현했고, 웍이 있으면은 H를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힛이 들어왔으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시스템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효과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엔탈피가 플러스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흡열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온 거고, 만약에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 힛이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자, 우리가 이제 표준 엔탈피 변화량을 볼 건데, 우리가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델타 H 제로 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아트킨스 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책에서는 우리가 델타 H 해놓고 표현을 동그라미하고 여기 짝대기 쫙 커요. 그런데 여기 PPT에서는 여기 번데기 모양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제로 바를 우리가 표시를 못 해갖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어차피 그냥 어쨌든 표준 엔탈피 변화량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로 바라는 걸 쓰기 위한 거니까 책이랑 요게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엔탈피 변화량을 보면 델타 H 제로 바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이고 H는 이제 엔탈피고 제로 바는 이제 그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 및 최종 물질의 표준 상태에 있는 과정의 엔탈피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상태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온도는 표시하지 않고 압력만 표시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원바에서 퓨어 서스턴트,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에 상관없이 그 온도에서 압력만 1바의 압력에서 순수한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상온에서 298K에서 액체 에탄올의 표준 상태는 298K와 1바의 순수한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압력이죠, 압력. 그러니까 온도도 표시하고 압력도 표시하는데 압력은 변하지 않고 온도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기하는데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pure substance one bar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pure substance,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이 원바에서 순수한 물질이 있을 때가 우리가 표준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바에서 순수한 액체가 1바에서 순수한 기체로 기화가 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탄올이 원바에 25도씨에서 원바에서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만약에 기체로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의 표현을 우리가 델타 VAP H 제로바라고 하는데, 이 VAP는 기화니까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델타 VAP H 제로바라는 것은 뭐냐면 pure substance one 바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될 때의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온도 여기 표시해 주지 않았죠. 온도 표시해 주지 않았는데 온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바는 변하지 않지만 템퍼러처는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예제로 리퀴드가 가스로 변한다고 할게요. 리퀴드와 가스가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탠다드 엔탈피다 그러면은 원바이겠죠. 원바인 상태고, 대신에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었을 때의 온도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는 표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베이퍼라이제이션 H0바는 373, 그러니까 100도씨였죠. 100도씨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델타 H가 지금 플러스 값을 갖고 있잖아요.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쪽으로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흡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66kJ/몰이라는 게 몰당 40.66kJ를 흡수해야지 이거를 열을 흡수해야지 리퀴드가 가스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은 몰이니까 아보가드로의 수 곱해갖고 이거를 개당 킬로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도를 만약에 표시를 안 했어요. 이렇게 온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어떤 온도에서든지 다 보고 될 수 있는데,
그냥 25도씨에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바예요. 원바에서 퓨어 서스턴스인데 우리가 그냥 온도는 어디서든지 보고될 수 있지만 25도씨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는 0도씨 기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엔탈피를 얘기할 때는 25도씨 원바만 얘기를 하죠. 자, 물리적 변화의 이제 엔탈피 변화량인데 우리가 이제 엔탈피를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상에서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을 때가 액체, 기체, 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액체, 고체,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로서 뭐 액체, 고체, 기체에서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기체로 변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기체가 뭐 다시 온도를 내려갖고 액체로 될 수 있고 고체로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내부 에너지 U는 상태함수였죠. 그리고 H도 상태함수였죠. 왜냐하면은 H는 U 플러스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 그랬는데 H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변수들이 다 상태함수니까 델타 H도 상태함수였죠. 근데 상태함수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냐면 경로와 상관없이 최종과 최초와 최종의 관계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솔리드 상태에서 가스 상태로 변한다고 할게요. 솔리드 상태에서 가스 상태로 변하는데 얘가 고체에서 한 방에 기체로 갔는지 아니면 투 스텝으로 고체가 기체를 통한 다음에 고체가 액체를 통한 다음에 액체가 다시 고체로 됐는지 투 스텝이죠. 여기는 한 방에 가고 여기는 한 번 가고 두 번 갔는데 엔탈피는 결국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차이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에 차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솔리드가 기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아니죠. 여기를 배웠던 거 같네. 리퀴드가 가스 상태로 변한다는 거를 우리가 델타 베이퍼라이제이션 H 제로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 기와 엔탈피라고 했어요. 표준 기와 엔탈피의 변화. 다시 한번 볼게요. 표준, 땡그라미죠. 스탠다드 제로바죠. 표준 기와 엔탈피의 변화라고 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표준 기와 엔탈피의 변화인데 여기 지금 변화가 빠져 있는 거예요. 표준 기와 엔탈피의 변화 또는 기와 표준 엔탈피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상이 변하는 거를 표준 전위 엔탈피라고도 얘기를 하고 표준 전화 엔탈피의 그 앞에 약자는 델타 TRSH 제로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TRS는 뭐 예상을 했다시피 트랜스퍼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뭐 요 앞에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상태에서 다른 표준 엔탈피가 변하고 기와 표준 엔탈피는 변했죠. 그래서 VAP는 베이퍼라이제이션 또는 베이퍼 뭐 요거의 약자이겠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될 때에 변화되는 엔탈피의 변화량이고 융의 엔탈피는 델타 FUSH 제로바죠. FUS 당연히 퓨전이겠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의 얘기고 물의 경우에는 얼음이 물이 녹았을 때의 융의 엔탈피, 녹는 엔탈피는 6.01 kJ/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엔탈피를 얘기를 할 때 퓨어서스트 원바에서 상태가 변할 때를 얘기를 한다는데 온도를
그냥 25도씨로 얘기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25도씨로 표현하고 상온에서 표현하고, 물론 상온에서 표현할 수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0도씨에서 돼야 되니까 온도를 표시해 줬습니다. 온도를 273으로. 그랬을 때 6.01kJmol이라고 했으니까 값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쪽으로 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0도씨에서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은 열이 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밑에 이제 다음으로 나와서 그럼 얼음이 바로 기체가 됐어요. 얼음이 바로 기체가 됐어요. 이럴 때 엔탈피는 얼마이냐 이래요. 그래서 얼음이 기체로 얼음이 액체로 물로 되고 물이 다시 기체로 됐어요. 얼음이 물로 되고 물이 다시 그 수증기가 됐는데 여기 앞에서 얼음이 물로 되는 엔탈피 여기 주어졌죠. 여기. 그 다음에 리퀴드에서 가스 상태로 변하는 그 엔탈피 주어졌죠. 앞에서 요거 주어졌죠. 그러면은 요거 구해주고 요거 구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엔탈피는 상태 함수라으니까 경로에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솔리드에서 리퀴드를 통해 갖고 가스로 가느냐는 상관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개를 주어줬으니까 요거를 델타 H SUVA H 제로바는 델타 FUS H 제로바 플러스 델타 VAP 제로 H 제로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이제 두 개 더해줬으니까 얼마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 40.66 더하기 6.01 이렇게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6kJ/mol 대충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학 반응은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한 개의 물질이 상변태만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A가 물질의 상태만 변하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화학 반응은 A와 B가 합쳐갖고 뭐 다른 상태로 반응이죠. 그래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만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을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에 주어진 것처럼 이러한 반응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C 3C 더하기 D라는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를 엔탈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요 앞에 델타 HR은 리액션이에요. 델타 H 리액션 H0 바 그러니까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 또는 그러니까 반응 표준 엔탈피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덕트에 있는 엔탈피에서 리액턴트에 있는 엔탈피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솔리드랑 리퀴드 가스가 있는데 가스 상태에서 여기 솔리드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프로덕트에 있는 엔탈피의 총합에서 리액턴트에 있는 엔탈피를 총합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M의 제로바 J는 뭐냐면은 M은 이제 몰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표준 몰 엔탈피는 물질 J에 대한 표준 몰 엔탈피는 관심 온도에서 이제 J라는 물질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몰당 나눈 거겠죠. 그래서 여기 M 이렇게 표시한 게 몰당 엔탈피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토탈 엔탈피의 몰수로 나눠준 거죠. 그리고 요거를 아주 예쁘게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요거. 그래서 앞에 이제 표준
그러니까 리액션 엔탈피의 변화는 여기 앞에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를 빼는데 여기 앞에 V 있죠? 이 V는 뭐냐면은 이제 스테오메트릭 코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스테오메트릭 코이피션트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 뭐 1, 2, 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말로는 이론 공연비라고도 얘기하네요. 그래서 스테오메트릭 코이피션트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지수를 넣고 토탈 엔탈피의 변화, 그러니까 엔탈피의 변화량은 리액션에 대한 변화량은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의 엔탈피를 빼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헬스의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 일반화학 시간에 헬스의 법칙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의 법칙이 왜 나오냐면 그 엔탈피가 이제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경로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처음과 나중 상태의 차이값만 본다고 했으니까 전반적인 반응에서 표준 엔탈피의 반응은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개별 반응의 표준 엔탈피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솔리드에서 솔리드에서 가스로 갈 때에 솔리드가 리퀴드를 통해 갖고 가스로 가는 거랑 솔리드가 가스로 바로 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이제 리액턴트랑 프로덕트가 있는데 얘가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바로 왔느냐랑 이거랑 리액턴트가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중간 반응 생성물이 있는 거죠. 반응이 한 방에 빵 가는 거랑 반응이 어떤 중간 상태를 갖췄다가 프로덕트로 가는 거랑 토탈 엔탈피의 변화량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여기 한 방에 오는 요 값이랑 이거 더하기 왼쪽에 첫 번째 스텝 더하기 두 번째 스텝의 엔탈피의 변화량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헬스의 법칙은 연력학적인 기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델타 리액션 H0바의 그러니까 경로성이 독립적인 거라고 보고 이게 그 토탈 합친 거랑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과학자가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 엔탈피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계산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요렇게 된 거는 있어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그냥 요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번째 반응이 인터메디에이트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반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엔탈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냐면 F는 이제 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F H0바.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게 되면은 기준 상태에서 원소로부터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한 표준 반응 엔탈피를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소로부터 화합물을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소의 기준 상태는 지정된 온도, 우리가 온도 얘기했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퓨어 서스턴트 1바라 그랬죠. 그래서 퓨어 서스턴트 1바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우리가 기준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예를 들어 그 벤젠을 한번 볼게요. 리퀴드 그러니까 290 상온에서 액체 벤젠이 들어가는 그 엔탈피, 그러니까 엔탈피를 볼게요. 그래서 액체 벤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봤더니 그래파이트가 솔리드가 이제 그래파이트가 상온에서 가장 그러니까 퓨어 서스턴트 1바에서
원바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카본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얘가 수소랑 가스랑 만났다고 할게요. 만나갖고 벤젠이 됐다고 하면은 얘의 그 표준 생성 엔탈피는 49.0 kJ/몰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얘는 얼마냐? 얘. 그러니까 퓨어 서스턴트 원바에서의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카본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얘 자체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그냥 0이라고 해요. 0. 그래서 기준 상태,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레퍼런스 상태에서 델타 H 제로 바, 델타 F 제로 바는 모든 온도에서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우리가 기준을 얘가 꼭 여기를 0을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출발점이 여기든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서 출발을 했고 돌아오더라도 이 토탈 변화량만 알면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어느 점이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끼리 레퍼런스 상태가 여기,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모든 온도에서 0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 만약에 가스 상태가 질소가 질소 상태로 변하게 되면은 반응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가스가 가스 상태로 변화되면은 반응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엔탈피를 0으로 놓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반응 엔탈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덕트분의 리액턴트라고 그랬어요. 프로덕트분의 리액턴트, 그러니까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트의 엔탈피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래서 델타 RH0 바는 시그마 프로덕트 VHM0 바 마이너스 시그마 리액턴트 VHM의 0 바인데, 여기서 0 바는 스탠다드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M은 몰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몰수로 나눠준 거라고 얘기했고, V는 스티오케미스트리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앞에 이제 지수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에 대한 엔탈피에 대한 값을 빼주면은 엔탈피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응이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응 물질을 원소로 분해하고 그 원소들을 제품을 형성하는 과정을 간주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표준 반응 엔탈피는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은데, 예를 들어갖고 리액턴트가 뒤에 다시 나오고 있지만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처음에 요 값을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요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자, 요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리액턴트를 엘레멘트로 갔다가 다시 엘레멘트에서 프로덕트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면은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요 큰 값에서 요 값을 빼면은 작은 값을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헬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게 되면은 용액 이온에서 이온 형성의 표준 엔탈피가 특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양이 단독으로 용액을 준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용액 상태에서 어떤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만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NaCl이면은 양이온 하나만 녹일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고 음이온 하나만 녹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온 형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전통적으로 그냥
모든 온도에서 0의 표준 형성 엔탈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H 플러스를 0으로 놓자고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관습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돼? 관습적이라는 게 그냥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온도에서 H 플러스의 생성 엔탈피를 그냥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용액 상태죠. 수용액 상태에서 H0, H 플러스는 수소죠. 수소의 수용액 상태에서의 H 플러스는 표준 반응 엔탈피, 그러니까 스탠다드 리액션 H, 스탠다드 리액션 델타 H는 0이라고 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가스 상태에 있는 애들이 가스 상태에 있는 H가 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0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온 상태에 있는 애들을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H가 이제 수용액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롬은 수용액 상태가 있어요. H 플러스와 Br 마이너스가 합쳐갖고 HBr이 되는 리액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얘를 구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22 kJ/몰인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HBr은 강전해질이에요. 그래서 HBr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 들어가는 순간 H 플러스와 Br 마이너스로 다 이온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가 수용액에서 이온성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스 상태에 있는 수소와 가스 상태에 있는 브롬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온 형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H 플러스 모든 온도에서 수용액 상태에 있는 H 플러스는 다 0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브롬만이 이온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타 FH0바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리액 체인지는 요 브롬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온도에서 측정한 표준 엔탈피가 만약에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엔탈피의 변화는 피어서 스타트 원바에서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체인지니까. 근데 온도에서 변화가 되지 않은 경우 연료량 힛 캐패시티 앞에서 배운 힛 캐패시티를 통해 갖고 반응 엔탈피의 온도를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25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보면은 T1에서 T2로 온도로 가열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델타 H는 CPDT겠죠. 우리가 델타 H는 CPDT인데 여기서 그 P는 일정 압력에서 힛 캐패시티죠. 힛 캐패시티. 그리고 H로 밝혔죠.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연료량 할 때 일정 부피에서는 뭐라 했어요? DU는 CVDT라고 했었고 일정 압력에서는 델타 H는 CPDT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적분하게 되면 인터그랄 DH는 인터그랄 CPDT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만약에 온도가 변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T2에서 엔탈피는 T1의 엔탈피와 차이가 나는데 얼만큼 차이가 났냐? 요만큼 차이 난다. 요만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표준 엔탈피가 25도씨에서 보고가 됐는데 25도씨에서 보고가 안 돼 있었고 다른 온도에 있는 엔탈피를 사용하고자 하면은 요 수식을 통해 갖고 엔탈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온도 해당 온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EA 플러스 B는
3C 더하기 D라는 반응에서의 엔탈피를 볼게요. 그래서 T1, 시작점 T1에서의 표준 반응 엔탈피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는 프로덕트고 여기는 리액턴트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당 엔탈피로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써 있죠. C이라고 되어 있고 D라고 표시되어 있고 앞에 이제 지수로서 스티로케미스트리 코이피션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얘와 얘인데 만약에 이제 T2에서 아까 엔탈피를 본다고 했으면은 T2에서 본다고 했으면 T1에서 T2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 수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거예요. T2는 HT1 플러스 인테그럴 T1분의 T2 CPDT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앞에 거는 요거 있는 거죠. 요거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이거 그대로가 아니네요. 자, T2는 온도 T2에 대해서 요거 리액턴트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트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앞에 거 원래 이 수식 델타 H 요거 플러스 인테그럴 T1분의 T2인데 이거를 바로 정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따로따로 썼던 거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거끼리 묶어놓은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거 빼기 요거죠. 지금 요거 빼기 요거예요. 그래서 T2에 대한 거는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트인데 우리가 T1에 대해서 프로덕트의 값을 이렇게 했고 근데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적분한 값 놓고 그리고 묶어요. 그래서 묶고 정리하면은 밑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다시 이제 인테그럴끼리 다시 묶을 거죠. 그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네들끼리 다 묶고 인테그럴끼리 묶었어요. 그리고 값 정리했죠. 그 다음에 T2에 대한 거 다시 갖고 와갖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수식 볼게요. T2에서 H0 바의 변화에 대한 엔탈피의 변화량은 요 값에서 기울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T2에서 H는 T1에서 H와 같은데 차이가 나는데 얼마큼 차이 나느냐? T1과 T2에서 CPDT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 풀어서 앞에 있는 요 반응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요렇게 표시된다 그랬죠. 요렇게 표시되는데 우리가 요거랑 보니까 지금 똑같죠. 요거랑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고 인테그럴 값이 요 값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CP 얘네를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 앞 뒤에 있는 주렁주렁 텀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라고 해볼게요. 그 델타 ICP 제로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같이 쓸 수 있겠죠. 요거 맨 밑에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텀들을 이걸로 놨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델타 H0바 T2의 온도에서 델타 R의 H0바는 델타 I의 H0바 T1에서 요거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요거로 표시할 수 있죠. 똑같죠? 똑같아요. 단지 요 CP 제로바가 이걸 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 근데 CP도 그렇고 델타 H도 그렇고 CV도 그렇고 U도 그렇고 다 온도에 대해서 의존하죠. 사실은 앞에서도 CP도 그렇고 CV도 그렇고
온도에 디펜던트한 변수인데 작은 범위에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수 취급하고 그랬었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T2에서 뭐 요거로부터 T2는 결국은 요거서부터 변하는데 얘네 우리 앞에서 지금 구한 거를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지금 유도한 거를 요렇게 해놓고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CP 앞에서 말한 CP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똑같죠. 지금 앞에서 엔탈피 얘기한 거랑 똑같이 스탠다드 CP 리액션 그러니까 델타 스탠다드 CP R은 프로덕트 분의 리액턴트고 이 V는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코이피션트고 여기 앞에서 CPM은 몰당 히트 캐패시티죠. 자, 그런데 만약에 CP가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엔탈피를 한번 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응이 이게 템퍼러처고 지금 엔탈피예요. 템퍼러처고 엔탈피인데 리액턴트랑 프로덕트가 있는데 프로덕트의 엔탈피가 있고 리액턴트의 엔탈피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T1에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자, 근데 T2에서 아는 거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CP 값을 왜 넣느냐? 이것 때문에 넣는 거예요. 온도에서 넣으면은 얘가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똑같이 나는 게 아니고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CP 때문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이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서머 케미스트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H에 대한 우리가 엔탈피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배운 H를 갖고 와갖고 엔탈피에 대한 거를 받고 엔탈피를 갖고 나서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기억하면은 좀 되살펴 보면은 스탠다드 원 바에서 표현하는 게 H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온도는 모든 온도에서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25도씨에서 쓴다 그랬어요. 근데 25도씨에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온도에서 원바를 표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CP 갖고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H 그러니까 T2에서의 H는 T1에서 H 플러스 인테그랄 이니셜 분의 파이널 그 다음에 CP 델타 T라고 얘기했었죠. 그 값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그거 빼먹었었네요. 우리가 그 헬스의 법칙 배웠었죠. 그래서 리퀴드와 솔리드와 가스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리퀴드와 솔리드와 가스 상태에서의 H는 상태 함수니까 경로에 상관없다 그랬죠. 그리고 처음과 파이널만 본다 그랬으니까 솔리드에서 가스 상태로 물이 올라갈 때에 리퀴드를 통해서 가스를 갔냐 아니면 솔리드에서 가스를 갔냐 이거 관심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리퀴드 상태에서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게 약 6kJ/몰이라 그랬고 리퀴드에서 가스 상태로 가는 게 40.66kJ이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그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바로 가는 엔탈피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46점 얼마 몇몇 이렇게 구했던 거죠. kJ/몰 이렇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 시간이 배웠던 거가 일반화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죠. 예습하시고 복습하셔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9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이제 되살려 보면은 우리가 그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거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U라 그랬죠. U라 그랬었고 U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W 플러스 그러니까 델타 U는 W 플러스 Q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에서 W는 0이기 때문에 클로즈 시스템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수순이 Q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부피가 변하는, 그래서 압력만 일정하고 부피가 변하는 상태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Q만의 함수로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엔탈피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었고, 엔탈피의 변화는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CP, CV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배웠었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8번째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열화학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탈피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를 배웠었고, 표준 반응 엔탈피를 배웠었는데, 그 엔탈피를 얘기를 할 때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피어 서스탄트 1바라죠. 온도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피어 서스탄트 1바의 기준 온도에서 그렇게 되는데, 온도가 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우리가 물, 리퀴드에서 솔리드에서 리퀴드에서 가스, 수증기로 갈 때 그 엔탈피의 변화는 약 100도, 아까 100도씨에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엔탈피 변화가 한 40.0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kJmol이었고, 자, 그렇고 솔리드에서 얼음에서 리퀴드로 가는 상태, 얼음에서 리퀴드로 가는 상태가 우리가 그 퓨전이 되는 게 6kJmol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H가 상태 함수다 보니까 솔리드에서 가스 상태로 갈 때 솔리드에서 가스 상태로 바로 갔느냐, 또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를 통한 다음에 다시 솔리드로 갔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최종과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초기에서 최종 상태의 변화량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40.66 더하기 40.00 더하기 6kJmol 해서 두 개를 합쳐갖고 46.kJmol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안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헬스의 법칙을 통해 갖고 리액텐트에서 엘레멘트까지 갔다가 엘레멘트에서 다시 프로덕트로 가는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의 법칙을 배웠고, 만약에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데 중간에 리퀴드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솔리드에서 가스로 가려고 하는데 리퀴드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은 온도, 그 발표된 온도에서 엔탈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알려져 있다 그러면 키로프 법칙을 배운다 그랬어요.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T2에서 H2는 H1 플러스 H1 플러스 인테그랄 이니셜 분의 파이널이라고 했고, CPDT라고 했었죠. CPDT라고 얘기했었고,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EA 플러스 B는 30 플러스 D라는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갖고 다 더한다 그랬었죠.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상태함수랑 이제 완전적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엔탈피랑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상태함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태함수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적분을 통해 갖고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전적분과 불완전 미분, 완전과 불완전 미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한쪽은 온도고 한쪽은 부피예요. 그리고 G축은 내부 에너지라고 할게요. 근데
어떠한 이제 그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로 갔다고 할게요.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열이 출입이 돼 있고 열이 출입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출입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만 다 소비해갖고 부피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열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출입이 없으니까 Q의 변화량은 빵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웍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밖에서도 주입이 됐어요. 열도 주입이 되고 부피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 패스2는 웍도 한 거고 Q도 빵이 아니죠. 두 개 다 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패스1은 우리가 어다이어베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열 과정이라고 해요. 단열. 두 번째는 비단열 과정이죠. 그러니까 열을 출입을 막았냐 안 막았냐 인 거죠. 그래서 얘를 non adiabatic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랑 뒤에랑 차이는 뭐냐면은 이니셜과 파이널은 똑같아요. 이니셜과 파이널은 똑같은데 한쪽은 Q가 출입을 했냐고, 한쪽은 Q가 출입을 안 했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 U는 이니셜보다 파이널이고 당연히 DU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스1과 패스2는 어차피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변화 델타 U 패스1과 델타 U 패스2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DU 얘는 완전 미분이 되겠죠. 완전 미분이 되고, 완전 미분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독립적인 경로의 결과를 제공하는 극히 작은 양이 되고, 만약에 이제 DQ라고 하고 여기 뭐 시그마 Q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는 DW, 시그마 W라고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D라고 표현할게요. 델타라고 표현할게요. 델타 Q와 델타 W, DW가 불완전 미분인 경우에는 경로 의존성을 갖겠죠. 경로 의존성을 갖고요. 그래서 이니셜과 파이널이 만약에 똑같다. 처음과 마지막이 경로에 상관없이 그 차이만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완전 미분이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웍이나 아니면 Q가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 그러면 불완전 미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기체를 표현할 때 또는 뭐 어떤 물질을 표현할 때, 내부 에너지를 표현할 때 P, V, T 이 세 가지를 갖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T와 V만 갖고 표현했어요.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VT를 하고, 당연히 그거만 압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압력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압력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VT만 갖고 얘기를 해요? 라고 하면 다른 거를 갖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VT로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은, 더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이제 내부 에너지는 PVT 함수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변수는 독립적이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뒤에는 지금 뒤쪽에서 변수에 대한 얘기는 상변화 법칙에 대한 거는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VT로 표시한 거나 PT로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VT, PT, PV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선택한다 그랬어요. 왜? 이거 갖고 선택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DU는 앞에, 그리고 DU는 이제 V랑 T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DU를 표시하면 이제 기울기에 해당되니까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 T에 라운드 T, 죄송합니다.
du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인데 온도 기준 온도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겠죠. 똑같이. 그리고 여기 p 기준 p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니까 요거 오른쪽 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CP죠, CP. 그리고 한 번 더 기억이 나다 보면은 H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P라고 그랬죠. P에서. 그게 우리가 CP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DU, 요거 볼게요. 요거를 CP로 표현했더니, 얘 보기가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 파이T로 표시할 거예요. 파이T. 이 파이T는 뭐냐면, 간단하게 요거를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얘가 압력에 대한 걸 갖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 온도에서 부피의 변화량에 대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압력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 파이T라고 할 거고, 파이T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지금 보면은 그 T와 V와 U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얘를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 지금 기울기, 여기 기울기 있죠. 그래서 그 T가 일정할 때 V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 T가 일정할 때 V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기울기, 변화량의 기울기죠. 그게 얘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V가 일정하다고 하고,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죠? V가 일정하고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가 지금 요게 되겠죠, 요게 됐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만약에 이제 두 개 다 변했어요. 이게 지금 원 스텝 가고 투 스텝 갔는데, 얘는 3차원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T랑 V가 있고 U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를 한 방에 온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으로 설명한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이 위의 점에서 아래 점으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서 보면 위에 게 이제 이니셜이고 아래에 있는 게 파이널이라고 하면은, 지금 U는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기준 온도 T에서 V의 변화량분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U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U를 더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처음에 기울기의 변화는, 기울기에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죠. 기준 부피에서.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V라고 했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파이널로 갔다고 하면은 U 플러스 요만큼이 되겠죠. DT만큼의 변화쓰니까. 왜냐면 T가 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T랑 V가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를 볼 텐데, 우리가 이제 파이티가 이제 압력이라고 그랬었고, 우리가 예전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밑에 거. 만약에 원소나 분자나 기체가 이제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U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스 에너지라고 얘기했었고, 만약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시가 될 수 있으니까 키네틱스 에너지가, 여기 지금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라 했죠. 그래서 일직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고, 인터랙션이 존재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랬죠. 감소했다가 어느 일정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쭉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쭉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내부 압력, 우리가 아까 파이T로 놨던 거, 그러니까 온도, 기준 온도에서 부피에 따른 부피의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온도가 정해져 있고 기준 온도가 정해져 있고 부피가 변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같이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부 압력에 대한 거죠. 그렇죠? 온도가 정해져 있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인터랙션이 없어요. 인터랙션이 없으면은 분자는 이제 독립적인 거고 결국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U는 이제 분자의 독립적인 거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파이T는 빵이겠죠. 왜냐하면은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압력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피에 따른 기준 온도가 있고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인터랙션이 있다고 치면 이 변화량이 있지만 인터랙션이 없다고 하면은 밑에 있는 게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기체에는 질량은 있지만 부피는 없다고 가정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빵이겠죠. 그러니까 파이T가 빵이겠죠. 그런데 실제 기체에서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한다고 하면은 파이T는 0보다 커지겠죠. 그리고 리펄시브가 도미넌트 하면은 파이T는 0보다 작아지겠죠. 요 값이, 그러니까 요 기울기 값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0보다 커냐 작으냐죠. 그래서 파이T가 0보다 크면은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한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리펄시브 도미넌트 한 거죠. 이렇게. 자, 이상기체가 되면은 U는 온도만의 함수고 온도가 고정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U는 빵이겠죠. 빵. 그리고 실제 기체는 T가 고정되어 있을 때 V가 늘어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U가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U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한 게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고정되면 U는 빵인데 실제로 키네틱스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은 U도 변하게 됐죠. 실제 기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파이T가 0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변화량을 봤으니까. 우리가 줄 실험을 한번 볼게요. 요 압력에 대한 변화를 봤는데, 줄 실험을 볼 때, 여기 봅시다. 요 그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줄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물통을 채우고, 통을 두 개 줬는데, 한쪽에는 진공을 잡고, 한쪽에는 높은 압력의 가스를 채웠다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여기 가운데에 밸브를 열었어요. 열면은 높은 압력에 있는 가스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자,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건 자유팽창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고 하면은 얘가 Q로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기체가 자유팽창을 했을 때 온도가 변하느냐를 관찰한 게 줄의 실험이에요. 밖에 물을 두고. 그런데 자유팽창을 하니까 당연히 웍은 빵이겠죠. 웍은 빵이겠고, 실험 결과를 봤더니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물의 온도가 변하졌으면 Q는 W겠죠. 그 Q 플러스 W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는 Q 플러스 W라며요. 그러면 델타 U도 빵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빵이겠죠. 이거 파이T 빵이겠죠. 파이T. 자, 그래서 줄 실험 자체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Q가 변하지 않으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U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파이 t는 빵이겠죠. 파이 t는 빵. 자, 근데 이거 공식은 파이 t는 빵이라는 거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선 실험 오차 할게요. 자, 기체가 압력이 높은 기체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열이 만약에 방출이 됐다고 하면은 물의 온도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줄이 실험할 때에 실험기기가 여기만의 실험기기가 이것만 온도의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를 관측할 만한게끔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비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물을 데폈다. 물을 데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물을 실제로 1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칼로리를 발생을 하지 못했을 거고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해도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맞아요. 이거에 파이 t가 빵. 그런데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도출했던 du는 파이 t dt 플러스 cp dt이고 만약에 얘를 이제 일정한 p에서 dt로 이제 나눠볼게요. p에서 그러니까 압력을 고정시키고 p로 dt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요거 여기로 보낼 수 있고 여기 dt로 했었고 압력이 됐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고 요거 똑같이 p 고정시키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로 했었고 얘 dt니까 없어버려주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만약에 이제 그 팽창계수를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두 번째 거 파이 t 옆에 붙어 있는 거 파이 t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익스펜션 코이피션트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 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앞에다 v분의 1을 붙일게요. 자 이거 뭘 의미하냐면 팽창계수 알파는 온도가 소폭 상승했을 때 부피가 분율 변화 수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 값이 큰 값은 샘플의 V가 온도 변화에 강하게 변하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알파 값이 작은 샘플은 온도가 변화에 약하게 변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알파 값과 KT 값이 있죠. 알파 값과 KT 값이 있는데 알파 값만 볼게요. 알파 값만 보면은 물이 있고 벤젠이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납이 있네요. 자 그런데 벤젠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이 굉장히 커요. 10이고 물은 굉장히 작고 다이아몬드 엄청 작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부피가 얘는 굉장히 많이 변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많이 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겠죠. 물도 마찬가지죠.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얼만큼 강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압력을 고정하고 dt로 나눴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요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서 가져가는 걸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왜냐하면은 요거를 여기다 양쪽에 V를 곱할게요. V를 곱하면은 알파 V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알파 V는 나머지 그게 요거죠. 요거. 아까 알파는 V분의 1분의 P 고정해놓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쪽에 V를 곱한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상기체는 파이 t는 빵이라고 그랬죠. 압력에 대한 거니까 온도
압력을 놔두고 부피의 변화량분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빵이라고 할 거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CV는 P를 고정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V를 고정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실제 기체에는 이렇게 돼요. 실제 기체에서는. 자,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라며요. 온도만의 함수고, 앞에서 이제 CP-CV가 NR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몰수를 나누면 CPM-CVM이 우리가 이상기체, 기체상수 R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CP는 P 고정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라고 그랬죠. 이거 처음에 우리가 엔탈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CV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P가 이상기체가 사실은 여기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V랑 P로 따로 떨어져 놨는데, 얘가 왜 V가 아니라 P예요 라고 하면 온도만의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꿔서 썼어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고, 이거 V라고 안 쓰고 P라고 쓴 거예요. 지금 원래는 여기는 V라고 써야 되는데, 그쵸?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했어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H가 U 플러스 PV로 바꿔서 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시 풀어서 썼어요. 풀어서 썼으니 이렇게 되고, 요거 없어지니까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CP-CV 얘기하면서 이제 기체상수를 얘기를 할 때 그 차이 값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CP랑 CV의 이제 일반적인 관계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CP-CV는 NR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N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파 P 플러스 파이 T분의 V, 또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CP-CV KT분의 카파죠, 카파. 알파 제곱 플러스 TT인데, 이 KT는 뭐냐? KT는 등온 압축성이라 해서 아이소서멀 컴프레시빌리티라고 해서 정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를 정의를 했듯이 얘네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압력이 소폭 증가할 때 분율의 변화예요. 근데 아까 알파 값은 V가 변하면서 V가 온도 변화에 어떻게 변하는 거를 반다 그랬죠. 그래서 V가, 알파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V의 변화라고 했는데,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죠. 그래서 압력이 소폭 증가할 때 부피가 변하는 분율의 수치이고, 요 정의에 의하면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예요? 압축성이 만약에 이게 양이에요. 양이고 이게 된다면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KT를 플러스 값으로, 요 전체는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값으로 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CP-CV가 알파 P 플러스 파이 T V고, 이상기체에서는 알파 파이 T V는 0이겠죠. 파이 T가 0이니까, 이상기체니까. 그리고 알파 PV는 NR이 되겠죠. CP-CV니까 R 0인데,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요거 다 전개했다고 치면 요거 곱하기 요거 했고 다 했다고 치면은 얘가는 이상기체에서는 0이고 파이트가 0이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요게 NR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정의해서 알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V분의 1 P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고, 다시 얘 V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시 풀어서 써요.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없앨 거 없앱시다. dt 없애고 뭐 나머지 pv nr 넣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t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cv-cp는 알파 pv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t분의 pv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nr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v는 nrt에서 t를 이쪽으로 옮겨온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얘가 얘고 cp-cv가 결국은 얘라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에서 도출한 거죠, 지금. 자, 만약에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엔탈피가 이제 PVT 함수로도 감주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그 U에 대해서 지금 다 한 거잖아요. U에서 처음에 이제 요 앞에서 지금 U를 하고 지금 VT를 취합을 해갖고 지금 여태까지 이끌어 나온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갖고 VT 함수를 갖고 VT 플러스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PT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U를 갖고 얘기를 할 때 VT 함수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H는 PT 함수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그냥 데자뷰식으로 아까 했던 걸 아까 다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똑같이 반복한다고 되면 돼요. 단지 U는 VT 함수였는데 H는 PT 함수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DH는 T 고정시켜 놓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죠. 그리고 T분의 여기 T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 DT 똑같죠. 그리고 얘를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파이T로 얘기했었죠. 근데 얘를 줄 톰슨 코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T라고 할게요. 앞에는 요거라고 했죠. 파이T로 했었죠. 내부 인터널 프레셔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얘는 줄 톰슨 코이피션트 뮤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요거 있고 우리가 이제 그 DT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죠. 쭉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요. 이거 봤더니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고 많은 수학자들이 벌써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G 값을 주고 G가 XY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인데 G 그러니까 XY G 중에서 G 고정하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받고 그 다음에 Y를 고정하고 G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을 받고 X를 고정시키고 Y의 변화량분의 G의 변화량을 보면은 토탈 합치면 얘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풀어놓은 소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앵귤러 체인 리액션이라고 됐고 얘를 똑같이 앵귤러 체인 리액션 갖고 HPT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갖고 그냥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뮤 얘기했었죠. 뮤 얘기했으니까 뮤를 이렇게 고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DH는 마이너스 뮤 CP DP분의 CP D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줄 톰슨 코이피션트가 뭐에 관계가 있냐면은 온도 변화량과 결국은 관계 있는데 자, 일정 엔탈피에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그림에서
높은 압력의 가스가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할게요. 들어온다고 하고, 자,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서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간다고 할게요. 근데 이 다공성 관을 통해 갖고 기체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분사가 된다고 칠게요. 그리고 온도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측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을 때의 온도와 압력이 낮을 때의 온도가 있는 거죠. 다공성이 있는 거죠. 높은 압력의 기체가 압력이 낮아지는 다공성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줄 톰슨은 가스 구멍이 많은 벽이 다공성 구멍이죠. 통과할 때 압력이 다른 압력이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단열 팽창에 의한 여기 밖에 여기 단열 팽창이에요. 지금 단열 팽창으로 되면 델타 T를 감시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압력 쪽으로 T를 관찰했고, 델타 T는 델타 P에 비례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일정 엔탈피, 아이센살틱이라고 얘기하죠. 아이센살틱이라고 얘기하고, 일정 엔탈피의 단열 팽창에 의한 냉각을 주는 거를 줌토슨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줌토슨 효과가 결국은 뭐냐? 압력을 줬는데 높은 압력을 줬는데 다공성을 통해 갖고 압력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의 온도와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차이가 나요. 결국은 압력 차이가 온도 차이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엔탈피가 일정하느냐? 확인이 안 된 거냐? 라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볼게요. 앞에 있는 과정을 우리가 나눠서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왼쪽에 지금 3스텝으로 되어 있네요. 왼쪽에 PVT에 지금 압력이 있고, 여기 가운데 그 PVT 압력이 있고, 여기 지금 그 피스톤이 한쪽에 있게요. 그래서 피스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압력을 줘갖고 이렇게 밀고 얘가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구멍을 통해 갖고 나가는데, 한번 이제 미는 스텝이 세 스텝으로 되는 거죠. 우선 밀고, 그 다음에 스탑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한번 밀고, 중간에 있고,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피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간소화 시켜놓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피스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스톤이 어느 한쪽 방향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Q는 0이겠죠. Q는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DU는 Q 플러스 W니까 당연히 U가 W에 의해서 된 거고, 왼쪽에서 한 일 W1은 마이너스 PI 0 마이너스 PI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2래. W2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PF분의 VF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칠게요. 요 두 개를 합치고 W1 더하기 W2라고 하면은 토탈 W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부 에너지를 보자. 그래서 델타 U는 파이널의 이니셜인데 얘가 W에 해당되고 단열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구조겠죠. 그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요거와 H의 정의랑 똑같죠, 지금. 그 파이널의 H가 엔탈피 마지막 상태의 H랑 이니셜 상태의 H가 똑같다고 하면은 델타 H는 0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게 우리가 줄텀수 팽창에 대해서는 엔탈피가 일정하느냐? 라는 질문은 엔탈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험에서 델타 P분의 델타 T는 엔탈피 측정을 하고 작은 압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이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렇게 구하지 않고 줄 톰슨 개수를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통해서 구한답니다. 그래서 파이 T를 구할 때 온도 고정해 놓고
온도 고정, 일정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봐갖고 이걸 보겠다는 거죠. 자, 그거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스 플로우가 있고 당홍성 물질이 있어요. 이게 가스가 높은 압력의 가스가 있고 낮은 압력의 가스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은 앞에는 여기에 온도를 재고 바깥의 온도를 재갖고 온도 차이를 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히터를 놔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갈 때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온도가 떨어진 곳에서 히터로 열량을 가해요. 열량을 가해갖고 왼쪽과 아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온도를 똑같이 하게끔 맞춰요. 그러면 히터에서 발생된 열의 양을 토탈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와갖고 온도가 떨어지면 얘의 온도를 높여갖고 발생되는 열을 잰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얘 t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얘 파이 t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압력 강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냉각 효과는 전기 효과에 대해서 그 상쇄될 수 있겠죠. 결국은 히터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델타 H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예제네요. 자, 뮤가 1.1 kilo 켈빈 퍼 기압 ATM이고, 그 다음에 12몰의 CO2가 들어오고 있대요. 그리고 줄 톰슨 실험에 의해서 압력이 이만큼 떨어졌대요. 압력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뭘 구하냐?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어진 수식이 앞에서 구한 게 요거고, 그리고 파이트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 그냥 대입하면 끝나죠? 예.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어디 갔나요? CPM. 여기 주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파이트, 압력. 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요거 갖고 에너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P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델타 H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우리 몰수 앞에서 주어졌죠? 몰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하고 H. 그래서 델타 H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상기체에서는 파이는 0이고 이제 아이소살틱 어다이아베틱 익스펜션에 대해서 온도 변화하지 않죠. 왜냐면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인데 결국은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PV는 nRT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H가 T만의 함수니까 결국은 뮤는 빵이 되겠죠. 이렇게 일정 엔탈피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은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뮤가 0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가 0이 아닌 줄 톰슨 가스를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압력이 있고 온도 변화가 있어요. 온도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쿨링에 이제 뮤가 변한다고 하면은 뮤가 0보다 크면은 쿨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뮤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히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뮤를 갖고 우리가 그 수식을 쭉 산출해 갖고 0보다 크냐 작냐를 이제 따졌는데, 얘가 뮤가 0보다 크면은 쿨링이 일어나고 작으면 0보다 그러니까 히팅이 일어나는데, 기체 상태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 분자 내부의 인력, 그리고 청력, 온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정 엔탈피에서 단열 팽창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 인터랙션이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한 거고, 만약에 뮤가 0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청력이 지배 조건인 경우죠.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요 경계 조건은 이제 반전, 이제 이벌시브 템퍼러처가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죠. 이제 쿨링에서 히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체에서 뮤가 0이면 일정 엔탈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없으면 분자 상호작용도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인력이 기체 운동 중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체의 키네틱스의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 비례하고 온도는 결국 속도에 변화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어트랙티브 도미넌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체가 이제 인력이 우세한 조건에서 기체가 팽창할 때 운동 에너지는 크게 더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되니까 결국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청력이 우세한 조건, 이쪽에서 가스가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세한 조건에서 가스가 팽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열되겠죠. 그래서 요 조건, 인력이 우세한 조건에서 기체가 팽창할 때는 냉각 조건이지만 요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인 경우에는 가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티와 뮤티를 한번 비교할 텐데, 파이티와 뮤티를 보면 인터널 에너지고 아이소서멀 이제 줄톨선 코에피션트인데,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파이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도 고정시켜 놓고 부피가 이만큼 변했을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한 기울기가 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줄 톰슨 코에피션트는 온도를 똑같이 고정을 하는데 압력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죠. 압력의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왼쪽은 똑같이 튀긴 튀는데, 왼쪽은 부피가 변하는 데서 변하는 내부 에너지 변화고, 여기는 압력의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죠. 그리고 뮤티는 CP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파이티는 0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인터랙션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압력이고 온도만의 함수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 하면은 파이티는 0이 되고 뮤티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도미넌트 하면은 파이티는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뮤도 0보다 크고, 대신에 냉각되고, 청력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은 파이티는 0보다 작아지겠고, 뮤는 0보다 작아지겠고, 대신 파이티는 0보다 크게 되면 가열이 되겠죠. 청력이 지배된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 수업 진행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분 패스 1과 패스 2 얘기했었고, W가 0이 아닌 상태에서 Q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CP-CV에 대해서 NR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이티 얘기했었고, 뮤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수학적인 도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텐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 못 알아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